안녕하세요. 오늘은 그냥 요즘 떠오르는 생각들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 영상을 보고 나시면 앞으로의 부동산은 어디가 오를 것이고 부동산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의 부동산 오를 수 있을까? 여기서 이거에 앞서서 제가 문제를 내보고 싶어요. 중국 부동산이 어, 그동안 엄청 올랐었어요. 그 이유가 대표적으로 뭐가 있을까요? 바로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엄청났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부동산도 올라간 겁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우리나라도 과거 7, 80년대까지만 해도 엄청나게 고성장을 했지만 이제 IMF를 겪고 08년도 때 약간 영향을 받으면서 점점 경쟁 성장률이 둔화하더니 올해 1분기는 반짝 성장했지만 어쨌든 추세적으로 하향을 그려가고 있습니다. 즉 앞으로 우리나라가 저성장 고착화가 된다면 부동산 가격은 주로 경제 성장률을 따라가기 때문에 과거의 영광, 그러니까 과거 부모님 세대처럼 부동산을 무작정 많이 산다고 해서 과거처럼 오를 수 있겠느냐, 과거처럼 부동산만으로 부자가 될 수 있겠느냐에 대해서는 의문점이 생기는 지금입니다. 그리고 저금리 시대 때가 부동산의 전성기입니다. 어, 부동산은 아무래도 하방 경직성이 있기 때문에 레버리지를 주식에 비해서는 훨씬 일으키기 쉽습니다. 왜냐? 손실률이 마이너스 40% 이상이 될수록 원금이 회복되더라도 손해가 생깁니다. 어쩔 수 없이. 근데 반대로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손해가 생기더라도 어느 정도 하방 경직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동산이 날아다니진 않잖아요. 이동하지 않아 땅은 부동성이기 때문에 음, 어느 정도 떨어지면 거기서 멈추고 그냥 기다립니다. 다시 그 오를 때까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레버리지를 일으키기 용이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저금리 시대 때는 부동산이 많이 오릅니다. 그렇게 또 생각을 하면은 앞으로 저금리가 다시 생길 수 있겠느냐? 그동안 저금리였던 이유는 어, 세계, 중국이 세계의 이 공장 역할을 하면서 이제 디플레이션을 수출한 거죠. 즉, 그러니까 물가 안정화에 기여를 했지만 엄청나게 싼 인건비로 물건을 대량 싼 값에 대량 공급해주면서 음, 미국이 돈을 풀어도 중국이 세계적인 물가 압력을 낮춰주는 역할을 했었는데 앞으로 중국과 미국이 패권 전쟁을 벌이면서 중국이 더 이상 세계 공장 역할을 하게 되지 못한다면 그 국가 중국을 대체할 제2의 뭐 중국, 인도, 뭐 인도네시아, 베트남 이런 게 등장하지 않는 이상 음, 그러니까 완벽하게 대체하기 전까지는 앞으로의 저금리 시대가 다시 올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드는 지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종합을 해보면 앞으로의 한국 부동산은 저성장이 고착화되고 그다음에 저금리 시대가 중국과 미국의 패권 전쟁이 끝나기 전까지는 다시 오기 힘들기 때문에 과거 부모님 세대처럼 부동산을 수십 채를 산다고 해서 부자가 되기에는 좀 어렵다. 그리고 과거 인구가 늘어나는 시대에서는 인구가 도시로 한정된 지역에 몰리는 것이 아니라 도시가 팽창됐었다면, 근데 지금은 인구가 줄어드는 시대니 아마 작년부터 인구가 줄었을 거예요. 아닌가? 올해부터 다시 늘고 하여튼 한번 2, 3년 전에 한번 최초로 인구 감소하는 이제 그 시점 찍었거든요. 그리고 아마 1년 뒤인가? 1년 뒤부터는 계속 쭉 감소를 합니다. 그리고 30년대에서 40년대까지 계속 폭발적으로 10%씩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증가하고요. 어쨌든 종합적으로 이렇게 인구가 줄어들어서 인구가 한정적인 공간에 수도권에 몰리죠. 그러면은 부동산 가격은 상대적으로 지방은 빠지고 일부 대도시만이 살아남는 그런 또 상황이 되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한국 부동산이 과거의 영광을 찾을 수 있겠느냐? 그거는 조금 지금 와서는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부동산을 아예 포기를 해야 되느냐? 이건 또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면 사람이기 때문에 땅바닥에 잘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 집 한 채는 있어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과거처럼 부동산을 몇 채 사둔다 해서 부자는 될 수 없지만 그래도 한 채 이상은 사놓아야 되지 않나라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수익률이 그래도 안정적으로 엄청 많지도 않지만 그렇다고 적지 않기 때문에 과거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적정 수익률을 낼 수 있고, 그리고 아무리 이제 인구가 감소하더라도 인구 감소 시대에서는 오히려 한정된 공간에 인구가 몰리기 때문에 서울과 경기 남부 지방은 그 역세권으로 자덕도시고 그리고 그렇게는 살아남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구가 임수가 감소하더라도 부동산 가격은 꺾이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은 서울 한강 라인과 이제 경기도 남부는 그리고 전 좀 애매한 게 경기도 북부랑 너무 위에 있는 강북구 이런 서울 위쪽은 이렇게 좋게 보진 않습니다. 왜냐면 무슨 경기도 북부는 너무 뭐라 해야 되죠? 인프라 자체가 다 경기도 남부, 서울 남부 쪽으로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좋게 보지 않고요. 그리고 서울 북부 지방도 아무래도 그 노도강 쪽은 너무 일자리가 없습니다. 그냥 진짜 말 그대로 배드타운인데 앞으로 인구 감소 시대에서는 배드타운은 살아남지 않지 어렵지 않을까? 바로 옆에 인접해 있는 그 일자리가 없다면 지금 살아남기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앞으로 우리 지금 대한민국이 1인당 1인당 임금이 지금 35,000불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4만 불이 되었을 때 그리고 이게 넘어가는 순간 앞으로의 한국에서의 제조 엄청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주력으로 끌고 있는 제조업에서 IT랑 R&D 쪽 분야로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이 바뀌어야 되는데, 그것도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래도 어쨌든, 투자는 선행적으로 하는 거니까, 앞으로 그러면 우리가 3.5만 불에서 4만 불로 가면서, 어렵긴 하겠지만 우리나라 주력 수출이 아무래도, 제조업에서 고부가치 산업, IT, 뭐 R&D, 뭐 바이오, 전기차, 스마트 가전, 그다음에 그죠? 반도체 이렇게 고부가치 산업을 제외하고는 이제 죽을 거란 말입니다. 그럼 앞으로 일자리가 있는 곳을 사야 되는데 그쪽은 바이오 쪽 주력 일자리가 있고 IT 일자리가 있고 IT는 판교 뭐 강남이겠죠. 그리고 뭐 기술 그리고 반도체 삼성전자겠죠. 삼성전자 이외에는 그렇게 좋게 보지 않습니다. 삼성전자 뭐 수원 용인 평택 짓고 있는데 그리고 또 뭐 있어요. 전기차는 모르겠어요. 전기차는 아무래도 그 하드웨어에서 이제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중요해지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쪽을 좀 노려야 되지 않나, 하드웨어 공장보다는. 이게 왜냐면은 핸드폰도 물론 만드는 것도 돈 많이 법니다. 근데 문제는 솔직히 하드웨어보다는 소프트웨어 쪽으로 돈을 더 많이 벌기 때문에 뭐 어쨌든 그래도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낫겠죠. 그렇게 하여튼 그렇게 해서 그렇게 앞으로 유망한 4만 불의 고임금을 견디면서까지 어, 수출 경쟁력이 있는 쪽을 있는 일자리가 있는 집을 사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제일 베스트인 투자 방법이 우선 1주택은 해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한국
부동산이 그렇게 과거처럼 오르지 않을 것 같다 해서 안 하는 것이 아니라 1주택은 하고, 근데 그 1주택을 하는데 나는 그 집에서 사는 게 아니라 임차를 주면 임차인이 제 부동산 대출을 대신 갚아주기 때문에 거의 상환에 문제가 없거든요. 정확히 말하면 오히려 돈이 남습니다. 왜냐면 임차인 대신 갚아주기 때문에. 그래서 제일 좋은 건 그리고 전세입니다. 월세는 좀 문제가 생기고 고쳐져야 되기 때문에 아파트로 전세를 주고 나는 내 일자리 인근에 있는 싼 원룸에서 30만 이하로 살면서 주식 투자를 하는 게 낫지 않나. 그 앞으로 유망한 주식 투자를 뭐 예를 들면은 앞으로 제2의 중국은 인도가 될 것 같아요. 그럼 인도에 투자를 하시는 거고 앞으로 이제 금리를 내리면 아무래도 선진국보다는 신흥국이 더 돈을 이자율이 높기 때문에 원래 통상적으로 말이죠. 지금처럼 고금리 시대가 아니라 그럼 다시 돈이 선진국에서 후진국으로 가면서 신흥국 투자를 해봐야겠다. 이런 게 있을 수 있겠고요. 다르게 또 생각을 하면은 미국 무슨 앞으로 4차 산업 시대에서 앞으로가 아니라 진행 중인 4차 산업 시대에서 AI가 핵심적인 모든 산업 분야에 AI가 필수적으로 넣을 수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엄청 파괴적인 기술이죠. 근데 그 기술이 다 미국에 있기에 나는 아무리 다시 금리가 세계적으로 낮아지는 추세더라도 돈이 선진국에서 신흥국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의 독점적인 AI 기술을 가진 미국의 돈이 다시 몰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미국 AI 주식에 투자할 수도 있겠죠. 하여튼 그렇게 해서 내가 원하는 주식에 투자하는 게 제일 효율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다만 이제 만약에 문재인 정부처럼 다시 규제 지역이 생겼어요. 그러면은 그때는 조금 다주택으로 가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내가 그 집이 실제로 살거나 왜냐하면은 규제 지역이 됐다는 건 그만큼 많이 올랐다는 것인데 그 순간이 되면은 내가 직접 투자하는 지역에 가서 실거주를 하더라도 주거비 이상의 수익률을 가져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내 집을 원룸을 이제 다른 데로 이제 내 퇴거를 집주인한테 얘기를 하고 나가서 투자하는 게 아니라 투자집이 아니라 실거주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똑같이 갭 투자 한 채 놔두고 그것도 나쁘지 않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규제 지역이 문재인 시즌처럼 다시 된다. 뭐 유동성 코로나처럼 막 엄청나게 유동성을 뿌려서라든가 이유로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성남이 규제 지역으로 지정이 됐다. 그러면은 용인이 그 다음에 오르겠죠? 그럼 용인이 규제 지역으로 다시 지정이 또 다음에 됐다? 그러면 수원으로 사야겠죠. 이런 식으로 내려가고 반대로 목동이 규제 지역으로 지정이 됐다. 그럼 광명을 사야 되고요. 그 다음 광명이 규제 지역으로 또 지정이 됐다. 그러면은 어딥니까? 시흥을 사야겠죠. 이렇게 규제 지역이 이렇게 서울 중심부에서 이렇게 퍼져나가기 때문에 이렇게 중심지에서 다음 규제가 하여튼 지정이 되면은 그 다음으로 뻗을 곳이 어디지? 그 다음으로 그 영향력이 될 곳이 어디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미리미리 투자를 계속 다주택으로 늘려나가는 거. 그런 식으로 만약에 또 규제 지역이 지정이 된다면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우리나라가 또 지금 현재 3.5만 불에서 4만 불로 넘어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또 재밌는 게 이게 지금 현재로 봤을 땐 솔직히 4만 달러 가기 좀 힘들어 보이고 근데 만약에 4만 달러를 가더라도 4만 달러 이상으로 올라가긴 좀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왜냐면은 그 정도의 임금을 견딜 산업으로의 전환이 안 됐기 때문에 저부가치까지는 아니고 어쨌든 제조업에서 고부가치 산업으로의 산업 패러다임이 우리나라는 전환이 안 됐기 때문에 4만 불까지는 어쩌지 가더라도 그 이상은 좀 지금 상황을 봤을 때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뭐 유럽도 그랬기 때문에 뭐 우리나라가 뭐 이상은 아니지만 어쨌든 근데 이렇게 되면 좀 문제가 있겠죠. 만약에 4만 불에서 우리나라가 좀 장기간 고착화됐다 아니면은
3.5만불에서 고착화가 됐다. 아니면은 나라 경제 성장률이 진짜 계속 저성장 고착화가 되어 버렸다. 그럼 생기는 문제가 뭘까요? 바로 엄청난 양극화겠죠. 양극화를 해결할 방법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부자의 돈을 뺏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아니라 나라의 성장 자체를, 그러니까 기회 자체, 성장력 자체를 엄청나게 끌어올려서 내가 노력하면 부자가 될 수 있는, 내가 노력하면 계급을 올릴 수 있는 이런 사회가 양극화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원리지, 뭐 세금 자체를 엄청나게 올려서 부자에게 엄청난 세금을 뜯어서 그걸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준다. 이렇게 해도 양극화는 절대로 해결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양극화를 해결할 근본적인 원인은 엄청난 고성장이 있는데 그것이 끝나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양극화가 엄청 심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뭐 이게 사실은 미국하고 유럽은 이미 자본주의가 엄청 일찍 시작을 했다 보니까 뭐라 해야 되죠? 나보다 부자인 사람을 봐도, 나보다 상급지에 살고 있는 사람을 봐도 그렇게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물론 저도 낮은 급지에 살지만 그렇게 막 질투가 아니지 짜증을 내지 않아요. 왜냐면은 뭐라 해야 되죠? 느낌이 약간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준용 회장님을 본다고 해서 부럽죠. 짜증 나진 않아요. 최소한. 왜냐? 나랑 다른 세상의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애초부터 나는 그 사람들이랑 달라. 약간 신문 그런 거랑 비슷하겠죠. 뭐 평민이랑 귀족 이런 느낌으로. 그래서 애초에 나랑 다른 사람이야. 다른 세계 사람. 이런 식으로 아예 꿈도 안 꿉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아까 말했다시피 고성장을 했기 때문에 내가 노력하면, 지금 좀 애매한데 어쨌든 내가 노력하면 부자가 될 수 있었어요. 근데 이 노력이란 게 또 약간 완벽한 노력보다는 어느 정도 이제 노동수속을 겸비한 자본수속이었겠지만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뭐라 해야 되죠? 나랑 분명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같이 똑같이 나왔는데 그때는 나와 같은 사람이었는데 나중에 애를 낳고 한 40대, 50대가 되어보니 내 같은 동창은 나보다 어마어마한 부자가 돼 있는 겁니다. 그니까 이제 배가 아픈 겁니다. 아니 쟤는 뭐지? 이게 세상이 불공평하다. 이런 식으로 가서 우리나라는 지금 이렇게 나보다 더 많은 자산을 갖고 있는 사람을 보면은 이제 화가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도기인 거죠. 앞으로 근데 우리나라가 이렇게 저성장 고착화가 되고 양극화가 많이 진행이 된다면 이제 유럽, 미국처럼 나랑 다른 사람이야 이런 식으로 이제 아예 지금처럼 막 그렇게 화를 내진 않겠죠? 하여튼 말이 너무 길어졌는데 이렇게 해서 제가 요즘 생각하는 걸 좀 얘기해 봤고요. 뭐 결론을 하자면 앞으로의 한국 부동산이 지금 현재 상황을 봐서는 뭐 폭등은 건 절대로 아니고 그냥 평범하게 인플레이션율만큼은 오를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아예 안 하고 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한 채 정도는 투자를 하면서 더 나은 한국 주식이 아니라 왜냐하면 주식 자체도 경제 성장률을 따라가는 한국 주식은 그렇기 때문에 더 나은 이제 미래 해외 투자를 통해서 자본 소득을 불리는 게 지금 상황으로는 좋은 것이 제일 베스트가 아닌가 라고 지금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다른 생각을 하면 또 채팅에 쳐주시고요. 난 이렇게 생각한다 이런 식으로 하여튼 이상 마치겠습니다.